성장기 아이와 부모에게 빼놓을 수 없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키인데요. 상민이가 학교를 간 뒤로 친구들하고 등하교를 하는 거 보면은 좀 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친구들 좀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때론 장래 희망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한 183까지 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성장 속도와 그 끝은 각기 다르기 마련입니다. 닭놀이 갈 때 키 큰 친구가 앞에 있어서 잘 안 보였어요. 이전에 자기가 자라던 것보다 훨씬 갑자기 안 자라게 된다든지 또는 질환이나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잘 자라지 않게 된다든지 할 때 성장장애를 의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예를 들면 사춘기가 왔는데 이전과 동일하게 큰다면 성장장애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잘 체크해서 자기 타이밍보다 훨씬 자라지 않는 때 이때 성장장애를 의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작은 아이, 또래보다 2차 성장이 빠른 아이. 키는 때가 되면 큰다는 말이 있지만 성장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 때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성장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의학 박사 심재원 원장과 함께 올바른 성장 시기와 속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남매인 상민이와 서영이는 또래보다 키가 작은 편입니다. 두 아이 모두 식사량이 적고 그중 서영이는 면역력이 약해 전염성 질환을 달고 살았죠. 그렇다 보니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상민이 같은 경우에는 좀 밥 먹는 양도 적고 밥 먹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키도 좀 또래가 좀 작은 것 같고 해가지고 방문하게 되었고, 우리 서영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지 너무 자주 아프고 입원도 좀 자주 하고 또 서영이도 마찬가지로 밥도 좀 작게 먹고 키도 안 크고 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민이는 요새 원체 크다 보니까 성민이는 한 180 정도 컸으면 좋겠고요. 서영이는 제가 작으니까 그래도 160 이상은 컸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남들보다 키가 크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공통적일 텐데요. 아이들 역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보면 작은 키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때론 자존감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친구들이랑 큰 친구들이랑 있을 때요. 학교에서 큰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좀 작다고 느껴져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잘 못해가지고 불편해요. 상민이와 서영이는 지난 5월부터 성장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키 성장이 눈에 띄게 부족하면 소화기, 호흡기, 신경계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민이는 키 성장을 방해하는 질환이 없었습니다.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죠. 그러니까 잔병 치레도 없고 특별히 혈액 검사상으로 다른 질환을 갖고 있지 않고 뛰어놀기 잘 뛰어놀고 잠도 잘 자고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의뢰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안 자란다는 얘기는 다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영양의 흡수에 비해서 소모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노곤상이라고 해서 자기가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섭취함으로 해서 피로도를 없애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소모를 많이 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먹이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상민이는 소화력은 좋지만 식사량이 적고 식사 도중에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장 질환이 없음에도 소화기가 자극을 받으면 배설하려고 했죠. 영양 흡수에 비해 소모가 많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우리가 키를 키우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성장판과 성장 호르몬의 활성을 올리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한약을 통해서 물질들을 추출해서 성장판의 활성이나 성장 호르몬의 상승을 유도하는 방법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약에다가 상민이의 특이성인 노곤을 없애는, 즉 영양을 섭취했을 때 그 영양보다 더 많이 소모한다면 더 많은 영양을 몸 안으로 넣을 수 있다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약과
성장 지표를 올리는 약을 합쳐서 치료를 했습니다. 평소 3개월에 약 1cm씩 자라던 키가 치료를 시작한 후 초반 3개월간은 약 3cm가 자랐고 경과가 좋아 쉬기로 한 후반 3개월간은 내원 전처럼 약 1cm가 자랐습니다. 과도하게 활동해도 충분한 영양과 휴식이 주어진다면 운동으로 여겨지지만 보충 없는 활동은 노동이 된다는 거죠. 서영이는 내원 당시 연간 4.5cm가 자라는 상태였습니다. 사춘기가 아닌 시기엔 연간 5에서 5.5cm가 크는 게 일반적인데요. 성장이 부진한 원인은 몸속에 있었습니다. 이 혈액 검사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인체 내 본인의 노폐물을 잘 처리를 하지 못하는 태생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간 수치나 신장 수치 같이 혈관이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검사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본인은 계속 증상을 호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지럽다든지 메스껍다든지 소화가 안 돼서 항상 더부룩하다든지 그리고 심한 경우에 막 체하죠. 그리고 변이 설사 또는 변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변이 나쁘다든지. 한의학에선 노폐물의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병변을 통칭해 담음이라고 합니다. 태생적인 담음증으로 인한 다양한 염증과 허약한 모습이 더해져 성장이 더뎠는데요. 호흡기 계통의 담음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었죠. 치료는 당연히 성장판의 활성과 성장 호르몬의 수치를 상승시켜주는 이런 치료법에다가 노폐물을 없애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합쳤거든요. 그래서 어지럽고 메스껍고 소화 안 되고 밥 먹다가도 계속 화장실을 가고 하는 증상들이 거의 다 없어졌고요. 치료를 통해 여러 증상을 개선한 결과 키가 6개월간 4cm 자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8cm 정도까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상에서의 관리와 더불어 한약을 복용하면서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고 건강 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약은 개인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처방해야 높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죠. 조제는 원내 탕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방에 따라 정확하게 배합한 한약재에서 성분을 추출하죠. 허약형 성장부진은 강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작약, 신경계형 성장부진은 예민해진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복령과 과도한 열을 발산시키는 박하, 조기 성숙 치료엔 피를 잘 돌게 하는 홍화. 그 밖에도 약의 독성을 줄여 약재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감초 등이 성장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내에는 탕전뿐만 아니라 성장 연구 개발을 위한 공간도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곳이죠. 올해 6월부터는 국내 한의원 최초로 국책과제에 선정돼 부산 소재 약학대학과 함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경구용 천연 조성물을 개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의원은 국책연구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성대학교 약학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물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장물질 연구라는 것은 성장 촉진에 들어가는 한약재 한 20-30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실제로 성장에 효과를 내는 건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원 내에서는 고농축 녹용과 천연 칼슘 등의 연구를 진행하여 국가 인증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좀 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환자분들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또래보다 빨리 크는 성조숙증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유나에게 나타난 문제였죠.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심해가지고 먹는 양도 적고 이래가지고 그 호흡기 쪽이랑 먹는 양 때문에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4번 정도씩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한 2학년 때 한 2학기쯤에 가슴이 조금 잡히기 시작해서 원장님한테 검사를 하니까 조기 성숙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한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른 나이에 성호르몬이 분비되면 성장판이 일찍 닫혀 최종 키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또래보다 클지 몰라도 성인이 된 후엔 작은 편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만으로 9세, 남자아이들은 만으로 11세 이전에 성징이 오게 되면 조기성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으로 9세 이전에 성징이 발현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기성숙 진단을 받게 된 거고요. 지금 요즘 아이들이 성적으로 빨라지게 되면은 몸은 어른의 몸인데 정서는 거의 소년이나 소녀 아주 어린 아이들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정서와 육체의 갭이 너무 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정해지는 이런 단점들이 또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키와 정서상의 문제 때문에 이 사춘기 관련된 이런 사춘기가 오는 조기성숙은 꼭 질환으로 판단하시고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성조숙증의 원인은 유전과 서구화된 식단, 환경 호르몬, 소화비만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경우에도 성조숙증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요. 치료를 위해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지만 유나 엄만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억제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억제 주사에 대한 그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한방 치료를 선택하게 된 거고요. 성장 한약으로 성장은 방해하지 않으면서 성호르몬을 감소시켰습니다. 신체적 변화는 아이 혼자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사춘기가 빨리 와서 키가 잘 크는 것을 키가 잘 큰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빨리 끝나고 뒤에는 더 적게 크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키가 크건 작건 성적으로 빠른 아이는 사춘기 기간을 늘리면서 최대한 키를 많이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성숙 치료를 한다는 대원칙은 성호르몬을 억제하면서 성장 호르몬이나 성장 활성도 같은 이런 지표들을 최대한 또 상승시켜주는, 그래서 기간을 늘리고 키를 더 많이 키우는 이런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훈이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주 포지션인 수비형 미드필더는 키와 체구가 중요한데요. 키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더 크고 싶어 2년 전부터 성장 치료를 받고 있죠. 한 183까지 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피지컬적으로도 늘고 체력이 많이 늘어가지고 전보다 더 나아진 것 같고. 내원 당시 사춘기가 1년에서 1년 3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키를 키우고 싶어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재훈이도 엄마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욕심을 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아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뭐 키나 어떤 피지컬적인 면에서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고민하다가 지인 소개로 해가지고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현재 키는 178cm를 넘겼습니다. 또래와 비교하면 월등하게 큰 편인데요. 2년간 진행한 재훈이의 성장 치료엔 두 가지 변수가 존재했습니다. 간과 대장의 기능이 약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과도한 훈련으로 체중이 늘지 않았죠. 합숙 훈련을 다녀오면 성장 치료 중임에도 체중이 줄고 키도 거의 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줄 맞춤형 치료를 진행해야 했는데요. 처음에 저한테 내원할 때 엑스레이 상으로 검사를 하고 왔었는데 그때 체중 예측키가 178 정도 되지 않겠나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체중 키는 이미 벌써 지금 현재는 벌써 넘어가 있고 이대로 지금 나와 있는 이 변수들, 육체적인 피로와 흡수의 문제를 잘 관리를 해 간다면 부모님이 그때 처음에 원하셨던 83에서 85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가 중요한 직업을 꿈꾸는 아이라면 미리 성장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과도한 운동과 연습 등이 오히려 근육과 관절에 무리를 줘 키 성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죠.
아이가 가진 개별적 특징을 고려해 치료를 진행해야 올바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이 패턴으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가 꿈인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장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일단 진학을 할 수 있냐 없느냐 하는 이유도 되고요. 운동하는 아이들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소모하다 보니까 체중이 잘 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또 피곤할수록 체중이 늘지 않으면서 키도 잘 크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재훈이가 그런 운동선수로서의 문제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훈이만의 특징은 간과 대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어떤 음식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 그만 그걸 다 흡수를 못하고 자꾸 배설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훈이를 치료하는 방법이 간과 대장의 기능을 올려주는 방법에다가, 즉 영양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에다가 체력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런 부분의 약을 합쳤고요. 거기에 한방 성장 물질을 함께 배합을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2년 동안 13.5cm가 자랐습니다. 체중과 골격근량 역시 건강하게 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전보다 식사량이 늘어나고 화장실을 가는 횟수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애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키가 크려면은 밥도 잘 먹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밥을 안 먹어서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치료받으면서 일단 밥을 잘 먹으니까요. 태환이와 승주는 지난 1월 성장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인 태환이는 반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작았고, 유치원생인 승주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또래 친구들보다 컸지만 유치원생이 된 후부터 키가 잘 크지 않았는데요. 키가 작다 보니까 키 큰 친구들이 앞에 있으면은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나 이런 거를 잘 못 들어가지고 좀 불편했습니다. 닭놀이 갈 때 키 큰 친구가 앞에 있어서 잘 안 보였어요. 태환이는 평소 식사량이 부족하고 빈혈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승주는 코피가 잦게 나고 코감기를 오랫동안 앓기 일쑤였죠. 몸이 약한 것도 약한 것이지만 또래 사이에서 작은 키가 도드라지다 보니 부모뿐 아니라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에 비해서 키가 좀 작고, 그리고 잔병 치료도 좀 많이 하고 편식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키도 좀 늦게 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한 번씩 키가 작다는 얘기를 좀 듣나 봐요. 그래서 얘가 걱정을 하는구나 싶어서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태환이와 승주의 부모님은 키가 작은 편입니다. 유전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죠. 하지만 유전적 예측 키가 작게 나왔다고 해서 그 이상으로 클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키가 작다 보니까 애들 걱정에 좀 노파심이 좀 많이 생겼는데, 병원을 찾고 보니까 꼭 유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거라든지 잠자는 수면 이런 게 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는 2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이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역설적으로는 2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노력과 치료를 통해서 키를 또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태환이의 유전적 예측 키는 약 167cm였습니다. 태환이 또래에선 키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없다면 부모님의 키와 상관없이 연간 5에서 5.5cm 크는 게 더 일반적인데요. 태환이에겐 성장 호르몬과 성장판의 활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존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아주 아이가 인물도 좋고 전혀 영양이 부족해 보이지 않고, 또 부모님 엄청 신경 쓰셔서 챙기는 아이인데도 영양 흡수가 되지 않는 데다가 빈혈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흡수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과 성장판 활성도를 올려주는 한방 성장 물질에다가 무엇을 더했냐면은 한의학에서 이걸 건비성장이라고 합니다. 소화기를 강화시켜서 은근하게 북돋는 방법을 써서 소화기를 강화시켜주는 방법을 같이 합쳐서 치료를 했습니다. 곧 치료를 받은 지 1년째가 됩니다. 태환이는 현재 체중과 골격근량, 체지방량 모두 표준에 속하는데요.
키는 치료 전까지만 해도 연간 2cm 성장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후 9개월 동안 6.6cm, 11개월 동안 무려 8.1cm가 자랐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200% 이상, 성장판 활성도는 170% 이상 증가했죠.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부모님이 바라는 성인 평균 키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아직 소화 기능과 식욕이 정상적인 수치로 오르지 않았고 허약 증상도 남아있기 때문에 치료가 이어져야 합니다. 적외선 조작인데 침을 꽂은 상태로 이렇게 적외선을 쐬어주면 열이 전달되면서 침의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진맥과 검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토대로 성장판 주변의 혈자리를 침으로 자극해줍니다. 혈액순환과 기혈순환을 도와 치료 효과를 높여주죠. 침을 놓고 전기를 걸어서 조금 더 강자극을 주는 거예요. 추나요법도 진행합니다. 최근엔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척추가 틀어지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추나요법을 통해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면 키 성장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왼쪽 골반이 후하방 전이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좀 짧아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몇 개월 동안 같이 치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전형적인 허약아로 진단된 승주도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유치원생이 되면서 늘어난 활동량과 피로도가 키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에 속했는데요. 승주처럼 갑자기 성장이 더뎌지는 유형은 일찍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조금 전보다는 줄었습니다만 항상 코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고 감기를 한번 걸리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항상 코가 건조해서 많이 비비고 하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땀도 이제 많이 흘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우리 이제 전형적인 허약하다 이렇게 부르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걸 허열이라고 해서 이런 허열이 있는 아이들이 상부에서 열감을 느끼기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게 되고요. 그 열을 빼내기 위해서 가끔씩 너무 피곤하면 코피가 나고 그리고 항상 건조하니까 호흡기 질환이 생기면은 잘 낫지를 않는 이제 그런 상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열증을 억제해주는 영양을 많이 공급해서 우리 차로 치면은 기계로 치면 엔진들이 영양을 많이 받아서 쉽게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의 약을 쓴 거고요. 거기에 한방 성장 물질을 함께 배합을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골격근량이 체지방량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키도 예상보다 많이 자랐는데요. 9개월 동안 3.1cm 커야 할 키가 4.6cm 컸고 11개월 동안 총 5.1cm가 컸습니다. 치료 특성상 누적될수록 효과가 상승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은 더욱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큰애가 먹는 양이 많아졌고 그리고 몸이 좀 단단해졌어요. 그전에는 좀 말랑말랑한 살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지금은 근육도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작은 애는 코피가 조금 자주 났었어요. 자주 났었는데 그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오늘날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은 키. 건강하게 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님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요. 가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병원을 찾아 성장 속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진행한다면 우리 아이의 키 고민 한시름 덜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진료를 하다 보면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너무 어릴 때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도 느끼시고 하다 보니까 만 3세 때 키를 손해본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애가 완전히 키가 자랄 때까지 고생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언젠가는 크지 않겠나 하다가 사춘기가 끝나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정말 언젠가는 크지 않겠나 하다가 정말 성장판이 닫혀서야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키라고 하는 거는 골든타임이 완벽하게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키가 자기 타이밍에 맞춰서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면 꼭 오셔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